이 시대의 한국인들의 고민,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 함께 만나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위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연을 소개하고요. 두 분의 의견과 또 여러 분의 의견들 함께 나누면서 좋은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3학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에 내려온 아들이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졸업을 유예하고 공인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누나가 졸업하고 2년만 버티면 네가 졸업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로 학비에 생활비에 방세까지 붙이느라 이렇게 힘든데 네 졸업만 바라보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부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말이 좋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요즘 얼마나 취직이 안 되는지 너무 모른다고, 자기도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선배들 보면 제대로 취직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내는 저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제발 빨리 끝내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들은 그때 이후에 저와 말도 안 했고 횡하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간 이후에 우리 부부는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지 아무도 모른다. 애 둘 대학 공부에 서울로 방세 붙이느라 우리 노후는 준비도 못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전세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부 뒷바라지를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그냥 취직하라고 해라.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당신이 요즘 사정을 너무 모른다고, 나중에 애가 우리를 원망할 거라고,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도 제가 조금만 더 젊으면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얼마 전부터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내는 자식한테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만 앞섰지 현실적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이러다가 우리 노후는 언제 준비하나 겁이 덜컥 나는데 아들이 내려와서 졸업을 유예하겠다고 하니까 이 말이 좋게 나가질 않더군요. 아내나 저나 이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내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아버지가 마음은 다 해주고 싶죠. 예, 근데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계획했던 것보다 또 한 번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정 내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연령대 이제 자녀를 둔, 그죠? 50대 뭐 한 후반, 중반, 뭐 이런 부모들이 겪는 전형적인 전형적입니다. 네. 노후는 불안하고 자식 뒷바라지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경우. 예. 그러게요. 이런 경우들 많이 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노후가 우리가 이제 연장이 많이 돼 있잖아요. 100세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자식한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할 수 있죠. 이런 가족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는 전형적인 질문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안고 가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일하시는 부모님 생각해서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될 사람은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믿어주셔야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은 자식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성년이 됐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대학까지의 학비는 되겠다. 그 다음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나이 20이 넘으면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독립체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을 더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가 아이가 뭐 알바를 하든 경제적인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해라. 경제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조금 보태겠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립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도 분명히 그 시점까지는 지원해 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양자가 자립한다면 이제 내 자립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자식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자가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의 가장 큰 희망은 자녀들이 자립이거든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식도 자립을 해야 되고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되 부모 인생도 있고 하니까 네가 그런 시안을 갖고 준비를 더 철저하게 대화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도 목소리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때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부모님이 서포트하는 지원해주는 기간을 한 20살 정도까지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자기가 알아서 다녀야지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전에는 사실은 장가 보낼 때까지 시집 보낼 때까지 뭐 이런 기준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담들 많이 하시니까요. 저도 대한민국에 지금. 저도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어떤 자립의 그 시기, 적기를 언제라고 보느냐.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한다고 전제를 대학 졸업, 취업해서 월급 받을 때, 결혼할 때, 네네. 뭐 분분해요.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결혼까지라고 생각하는 부모. 근데 이제 실제 현실은 결혼을 해도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주 드물게는 형편이 안 되는 부모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못 박는 부모도 봤어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사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막상 딱 닥치면 또 그렇게 100%가 안 돼요. 예. 정답은 없지만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부부가 일단 의견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부부가. 예. 근데 부부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죠. 안 되죠. 안 되죠. 실질적으로. 예. 네. 여기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는 우리가 이제 좀 책임 끝까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주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도 이제 사실 의견 일치하기는 정말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시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요즘 제가 이렇게 주변을 많이 돌아보면 무한 책임 같은 느낌을 들어요. 아이를 낳아도 만약에 자녀가 시집장가를 갔어요. 그 자녀를 또 손주를 낳았어요. 그것도 또 보살펴줘야 되고 되잖아요. 또 맞벌이를 한다고 그래서 또 그쪽에 또 가서 또 도와주고 있고 뭐 이런 주변 상황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많단 아까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네. 이유가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의미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는 예. 끝까지 그냥 무한 책임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부가 의견 일치를 못 보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대로 아이들한테 선포한 대로 실행은 못하지만 기대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계속 결의를 다지고 또 결의를 방법론적으로. 그럼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부부도 이제 사실은 일치가 좀 안 됐던 네네.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이들 대학 때부터는 자기가 뭐 해야 된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사실은 몰래 그거를 왜 빚까지 져야 되느냐 자녀가 이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는 대학 졸업 때까지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예. 그 대출을 제가 좀 갚아주고 이랬던 예.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인이 돼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이제 뭐 대학 졸업 때까지 아니면 뭐 언제까지는 이제 힘 닿는 것 이렇게 지원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부터 못 박아두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이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셨는데 맞닥뜨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식들의 기대치하고 너무 다르면 자식들이 오히려 당황하죠. 네. 서운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이라고 해서 부모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전혀 짐작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충 눈치가 있어서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줘서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또 가정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어쨌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들어줬던 가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들도 화나서 가버렸거든요. 지금 서울로 말 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네.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조금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자, 이제 너 이야기 잘 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50대 중반이고 내가 언제까지 직장 다닐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내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아들도 이제 집안 형편이 이렇고 아버지의 경제력이 지금 이 정도고 내가 그러면 더 이상 기댈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모색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까움이 많아요. 네. 뭐 우리네 가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제가 커온 집안도 그렇고 이게 주위 둘러보면 사실은 뭐 아버지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그냥 여쭤보고 들어주고 이런 관계로 가던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고 아버지의 능력의 한계는 이 정도가 될 것이고 너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화는 사실은 해보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못 하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궁금할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아버지는 결혼할 때 도대체 집을 어떻게 장만했는지. 네네네.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만 차마 못 물어보는데 이런 건 대화 자체도 안 하고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아버지의 태도도 조금 좀 안타깝지만 어머님이 좀 잘못하셨어. 어머님이 그냥 빨리 도와줄 테니까 하면 엄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아버지는 악이 되니까 감정적으로 당연히 자식들은 서운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이 의견 일치는 못 본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최소한 자녀 앞에서는 일관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돌아서서 말이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대학 졸업 때까지 보내줘야죠. 이게 조율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단은 부모의 의견을 일치할 것 그리고 공부하겠다는데 네 돈으로 하면 문제될 게 뭐예요? 부모 돈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기한을 정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가 1년 더 이상 못 봐준다. 뭐 기한을 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못 되는 거는 본인이 조금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뭘 해서 일부를 충당해야죠. 모든 그 방세, 생활비, 지금 학비 그렇고 있거든요. 모든 걸 그것도 전세 사시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네. 부부의 의견 일치시킬 것 그리고 기한 정하실 것. 아무리 길어도 1년 이상 뭐 예를 들면 2년 이상 못 봐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건 네가 충당해라. 그런 얘기를 통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시적인 거로 하되 만약에 이제 부부간에 일치를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의견이 통일이 만약에 안 되면 네. 엄마가 이제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 월급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래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생활비 들어가야 되는 게 있으니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 버시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몇 퍼센트 뭐 30%다 만약에 50%다 요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1년 정도만 엄마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꼭 기억을 좀 하도록 이제 부담을 좀 주는 건 도움이 돼요. 자녀가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내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래도 희생하시고 있구나라는 부담을 가지면 네. 공부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꼭 기필코 해내리라 뭐 이제 이런 또 다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모든 희생이 네. 부모님 두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 대학 갈 때까지 큰 자녀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지금은 성인으로서 책임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빠는 지금 전셋집에서 일하면서 서울에
다 학비까지 방세까지 보내고 있고 어머니는 식당을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자녀분이 공부를 더 한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일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자식들을 기회 안 죽인다고, 그죠? 네. 뭐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부모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학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일체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 되면 공유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엄마가 파트타임으로 얼마를 받는지, 부모가 뭐 월 수입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전체 큰 윤곽으로는 우리 경제 사정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 노후 대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학생쯤 되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책임지우세요. 그럼요. 시급 7천 얼마 받고 있는 거 말해야죠. 근데 이제 알고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해야 될 게 네. 부모님이 자기의 노후에 대한 지나친 불안 자체를 자식한테 투사를 한다든지 네네. 또 어머니는 우리 자식도 취직 못할까봐 막 또 지나치게 걱정해서 그 불안을 또 자식한테 투사하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죠. 네. 그건 좀 분리를 하셔서. 근데 어머님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이다. 아까 원장님처럼 아버지는 도와주지 말라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걸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네. 뒤로 전화해가지고서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네네. 이제 비밀리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가족이 모였을 때 이제 의견을 많이 이제 부부간에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 기간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이내 아니면 뭐 1년 반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놓으면서 이제 지원을 좀 해놓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에 대한 거 시험 있잖아요. 네. 이제 뭔가 자격 시험을 봐서 자기가 전문직으로의 전향을 좀 하고 싶고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할 때 사실은 그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또 엄마 마음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보완관계죠. 그러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고 네. 더러나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도 예. 어머니가 밸런스를 또 다독거려주고. 예. 그러려면 사실은 서로 나눠온, 쌓아온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중요한 게요.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돈도 물론 맞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부부관계입니다. 이런 일로 자꾸 싸우고 부부관계가 끝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노후 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네네. 우리가 노후 준비 그러면 지나치게 재무적인 측면만 자꾸 강조를 해서 네. 우리의 불안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런 일로 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죠?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자식들 취업도 맞아요. 예. 무조건 자식들이 원하는 대기업 조건 좋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단 무조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적성도 찾고 또 그러면서 찾아야죠. 물론 뭐 절대적으로 지금 취업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무조건 내 입에 맞는 떡만 맞추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부터 시작하게 해야죠. 뭐.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부모님이 그걸 걱정하세요. 아이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안 해줬을 때 아이가 나중에 원망하면 어떡하냐. 이거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원망의 대상은요.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어줘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우리가 라는 거를 그러니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뿐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러면서 상대방 이야기 그러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원망은 없어요. 서로의 입장이 공유되었을 때. 예,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를 안 들어줘도 원망이 없는 가정은 왜 그러냐면 오히려 효도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네네네. 전혀 지원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그럼요. 예.
오히려 부모를 더 생각한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네. 아니 저 집은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맨날 빚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한테 뭐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녀는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상황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키웠구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네네. 이게 연결이 되면 절대 원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통해서 대한민국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인 심리학 컨설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